네, 수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미연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리스크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인하인지에 대해서 금융주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이 박빙이었었는데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위용을 펼치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심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세를 보였다 하면서 안심을 했었었는데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금리에는 이제 다시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지 하는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한번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제가 채권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향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 애널리스트 간의 불문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지금 앞으로의 어떤 이제 금리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이 금리가 변동했었을 때에 이제 금융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잠깐 저희 차트와 테이블을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네. 저희 하우스뷰는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동했었을 때에 여기에 따른 이제 금융업종의 영향은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일단 금리가 올랐을 때 좋은 업종은 간단하게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은행 그리고 보험 업종이 되실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했었을 때에는 증권 업종의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었을 때에 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료가 내려가거든요. 보험료가 내려가면은 사실 신규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가격 부담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들을 이제 유치할 때 있어서는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보험사의 영업 범위에는 단순하게 이 보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투자 영업도 같이 보셔야 되세요. 보험사가 이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에는 사실상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운용 자산이 채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 이원이 개선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요인이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증권사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채권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증권사들은 주로 이제 채권 트레이딩 매매가 이제 주요 이제 운용 업무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는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에 채권 평가 이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과 보험, 증권까지 업종별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보험은 금리가 상승할 때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 유리한 업종으로는 증권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증권은 금리가 하락할 때는 채권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연준이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6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전략을 짜볼까요?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내려간다는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네. 그 부분은 업종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채권 애널리스트 분하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뭐 증권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이제 그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증권사들은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증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코 증권사들에게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불리하지는 않고요. 뭐 보험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차 역마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팔았었던 보험들은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역마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험사들은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험과 증권 또 금융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바로 밸류업 지수였습니다. 일단 KB금융이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또 하락세를 보이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장세에서는 또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눈높이를 계속 높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 볼게요. 네, 밸류업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은행주들이 많이 편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셨었는데 지금 10개 종목이 금융주가 편입이 됐어요. 이 중에 실제로 은행은 2개 종목밖에 편입이 안 됐고 나머지 이제 9종목 중에서 7종목이 보험 증권주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이 이제 다우그룹에 이제 해당이 되는 다른 이제 종목이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이 그 밸류업 지수를 산정을 할 때 그 금융 당국에서는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종목이었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 순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익이 났느냐, 적자가 최근에 났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주주 환원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 네 번째로는 시장 평가, 즉 이제 이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PBR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본 효율성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ROE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로 이제 필터를 했었을 때 나온 종목들 그리고 특례 편입도 일부 있었어요. 이제 네. 특례 편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선제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먼저 한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를 한 그런 이제 회사들을 특례로 편입을 해서 2년 동안 유지를 해주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보험에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증권사들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9군데가 지금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들이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이번 올해부터는 다들 이제 좀 그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었고 이러한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그 긍정적으로 호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좀 이제 그 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스크리닝 단계에서 좀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평가되었었던 부분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증권 보험사들보다는 ROE가 좀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비은행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편입이 됐어요. 여기 편입된 종목들은 그럼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조금 더 이제 전향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주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지수에 많이 포함되지 못했던 건 말씀해주신 5단계 스크리닝에서 조금 평가를 덜 받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은행주 하면 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배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배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은행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주환원 정책 중심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은행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증권사들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험사들은 지금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배당 가능 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정도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DB손해보험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중후반, 그리고 삼성생명은 한 5% 정도, 그리고 삼성화재도 5%대 중반 정도를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보험사들이 주주환원을 올해는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이번 달 초에 이 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 제도 개선이 현재로서는 퀵스 비율이라고 하는 이 자본 비율이 200% 이상으로 굉장히 건전한 보험사들에 한해서만 제도 개선이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종목들, 뭐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뭐 한화생명 등의 회사들은 사실 이 자본 비율이 아직 2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연말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방안에 좀 호응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지금 예고 공시를 미리 해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지금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중기 계획을 공시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와 같은 동일한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이미 앞으로 3개년 동안 내지는 뭐 4개년 좀 중기 정책으로 50%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좀 이제 확대해 갈 것으로 그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그와 유사하게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현재로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배당 수익률 7%대 중반, 그리고 NH투자증권도 한 7%대 초중반, 이 정도까지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환원을 기대해보자면 보험사보다는 증권사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주주환원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실적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올 3분기 실적을 예상해봤을 때 보험과 증권 또 금융까지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뭐 좋은 업종은 더 어디가 있을지. 네. 일단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향방이 좀 뚜렷해요. 그 보험사들은 사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그냥 딱 부합하는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3분기는 보험사들한테 굉장히 이제 계절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분기예요. 보통 뭐 저희가 7, 8, 9월에는 네. 뭐 휴가철이기 때문에 뭐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네.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 운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율이 뭐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또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 피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병원에 좀 이제 그 네.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청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좀 종합해 놓고 보았을 때 사실 지금 보험사들은 크게 막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증권업종은 굉장히 이제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예를 들면 뭐 한국금융지주는 한 24% 정도 지금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10% 이상 지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이 발생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증권사들이 단순히 이제 수수료 손익만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북 비즈니스에서 운용 손익을 같이 이제 벌어들이는데 최근에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 합산 자기 자본 총계가 2014년만 하더라도 한 36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10년 만에 80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규모의 자본이 아니라 이미 이 늘어난 자본으로 과거와 유사하게 운용 손익률이 나온다라고만 가정을 해도 여기에서 기초 이익 체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이제 지금 컨센서스 상단에 좀 이제 그 제 추정치가 위치해 있어요. 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보험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의료 대란 등의 또 이슈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증권가에서는 전망이 조금은 엇갈리고는 있더라고요. 대형사들은 뭐 해외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PF가 또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양극화가 또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중소형사들은 사실 제가 커버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본 4조 원 미만의 증권사들은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뭐 상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팔로우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금 뭐 대형사들 실적 잘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 미래에셋증권, 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이렇게 5가지 뭐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의 증권과 보험업종에서 탑픽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권업종에서는 탑픽으로 한국금융지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PBR이 0.3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5년 포워드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뭐 피어들 수준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0.5배까지 최소 3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말에 이제 뭐 충분히 주주환원,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관심주로 삼성증권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탑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증권 탑픽으로는 한국금융지주 또한 또 이렇게 배당까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삼성증권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구원님과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미연 연구원과 함께한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